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의 기본 성질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3.2.5에서 그 어떤 환의 원소 A를 이제 단위원이 있는 경우에, 정수 n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1을 그 n만큼 더한 그 아래 그 원소와 n1, n1은 이제 아래 원소죠. a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1을 어떤 정수번 더하는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군에서 우리가 군의 원소의 위수가 무엇인지를 약속했었는데요. 자, 그것과 이제 유사한 표수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군에서 위수는 원소 하나하나들마다 위수가 이제 정해졌는데요. 자, 환에서는 이제 표수라고 하는 것은 원소마다 표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 자체의 그 표수는 딱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1을 이제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관련한 이제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단위원이 있는 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원을 가진 환을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단위원 1을 자 여러 번 한번 더해 봅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 이렇게 더하다가 양의 정수 n만큼 반복해서 더하다가 어느 순간에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환에 대해서는 그 단위원을 아무리 그 반복해서 더하더라도 절대 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일에 적당한 양수 n만큼 1을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1을 반복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그러한 양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m이 있는 경우에는, 양의 정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을 n번만큼 더해서 0이 되면서 그러한 m 중에서 n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양의 정수를, 최소 양의 정수를 환 R의 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캐릭터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이 정의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은 군 입장에서는 1의 위수의 정의하고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위수가 원소들마다 위수가 있었는데, 환에서의 표수는 단위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단위원의 위수를 이제 표수 환 R의 표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 그 단위원을 아무리 더하더라도 u 한 번 더할 때는 0이 절대 안 되더라. 자, 그럴 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군의 위수 입장에서는, 덧셈 군에서 1의 위수 입장에서는 1의 위수를 뭐라고 불렀죠? 1이라고 하는 군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더했는데도, 연산을 했는데도 절대 0이 안 되더라. 그러면 1의 위수는 1은 무한 위수를 가진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R의 표수를 약속을 할 때는 R의 표수는 0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네, 그래서 R의 표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위수하고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단위원을 가진 이제 환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표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의 표수가
0이다 라고 할 때, 근데 단 이 n이 1보다 같거나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경우의 의미는, 이때는 그 1의 위수가 n임을 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아래 표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1을 아무리 양의 정수 어떤 것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더하더라도 0이 안 되는 거니까 1은 무한 위수를 갖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수만 생각해보면 여긴 n이고 여기는 무한인데, 표수 입장에서는 이때는 n으로 동일하게 하지만 이때는 0이라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표수하고 위수가 1의 위수는 거의 뭐 비슷한데, 이때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좀 차이가 있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한번 환에 적용을 해보죠. 자, 정수, 환,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 표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환들은 모두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원 1. 자, 정수에서 정수 1을 여러 번 더해보죠. 2번 더하고 3번 더하고 4번 더하고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양의 정수만큼 아무리 더해도 0이 안 됩니다. 자, 그 유리수체에서 1을 여러 번 더하는 경우나 실수체에서 1을 여러 번 더하는 거나 뭐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의 표수는 모두 0이 되겠습니다. 1의 위수가 무한 위수를 갖죠. 그래서 환의 표수는 0입니다. 자, GN 잉여 환이죠. 잉여류 환. 네, 법 n에 대한 잉여류 환입니다. 자, 표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단위원이 있죠. 단위원은 1바죠. 자, 이것을 u 한 번 더하면 0이 되게 할 수 있죠. 자, 그러한 정수,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얼마인가요? 네,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수는 gn 바의 표수는 n이 됩니다. 자, 뭐 특별히 n이 p인 경우에 소수 p를 생각을 했을 때는 gp 바가 체가 되죠. 유한체가 됩니다. 이 녀석의 표수는 조금 전에 n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한체의 표수는 이제 p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qrc도 체였는데 이 체들은 표수가 0입니다.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표수라고 하는 것은 환의 성질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어떤 특성이 되는데요. 특히 체의 경우에 체는 표수가 0이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소수가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환의 표수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단위원 1의 뭐 위수와 이제 관련 지어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NA, 물론 N은 정수고요. A는 이제 환의 원소일 때 이 값은 이렇게 해도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을 여러 번 더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환의 표수가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의 표수는 결국 이제 1의 위수가 될 텐데요. 표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다음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아래 표수가 이제 n이라고 두고요. 근데 단 n의 표수, 아래 표수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고, 아래 표수가 이제
1 이상인 어떤 n일 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요 n은 뭐가 되죠? 요 1에 요 1은 얘는 자연수일이죠? 자연수고, 여기 있는 1은 이 주어진 환의 단위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1. 자, 이 1과 이 1은 서로 다른 1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서 좀 혼돈을 했는데, 자, 아래 표수가 자연수일보다 작거나 큰 n이 되었다라는 뜻은 이 단위원 1의 위수가 얼마라는 얘기죠? 위수가 n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R의 다른 원소들의 위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위수는 바로 1의 위수인 n의 약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본 것처럼 자, n하고 a를 이제 n번 더하면 그 값은 n1a가 되는데요. 자, 이 n은 이제 정수 어떤 걸 택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R의 표수를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이 R의 표수니까 표수의 정의에 따라서 1을 n번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곱하는 거죠. 여기 곱하는 겁니다. 환의 곱셈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됩니다. 즉, 자, 여기 의미는 a를 n번 거듭해서 더하라 라는 뜻인데, 환의 표수만큼, 표수가 1보다 작거나 큰 n일 때는 R의 어떤 원소든 그 표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면 항등원이 됩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원이 됩니다. 0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수가 이 환의 어떤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든 표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자, a를 n번 반복해서 더했더니 0이 됐으니까, 자, a의 위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a의 위수는 유한 위수를 갖는 거고, a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가 바로 a의 위수인데요. 자, a를 n번 반복해서 더할 때 0이 된다면 a의 위수는 n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n이 a의 위수의 배수가 되고 a의 위수는 n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수식으로 쓰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자, 덧셈만 생각하면 이제 이 환은 덧셈군인데, 덧셈군 입장에서 바로 1의 위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확인한 이 사실로부터 a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n만큼 더하면 0인데, 그러한 n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a의 위수이기 때문에 n보다는 a의 위수가 더 작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위수의 성질을 얘기를 했을 때 군에서 위수의 성질 생각을 할 때 a의 위수가 n의 약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원소 a에 대해서 a의 위수가 n의 약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위수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수하고 표수의 관계를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자, 위수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집합의 위수,
라는 표현도 썼고요. 군에 있는 한 원소의 위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집합, 군 입장에서 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했었고요. 기호를,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썼습니다. 카디널리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농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덧셈군이 있을 때 거기에 속하는 원소 A의 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를 반복해서 더할 때, 요 한 번 더할 때 만일에 0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가 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A를 반복해서 더할 때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면 그 원소의 위수는 이제 무한 위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무한 위수를 이제 제외하면 A를 거듭 연산해서 0이 되는 그러한 양의 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위수라고 불렀고, 그 위수는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릭 서브그룹의 그룹이니까 군에 원소가 있겠죠. 그 원소들의 개수가 동일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제외한 경우, 즉 A를 아무리 여러 번 더하더라도 0이 되지 않으면 A의 위수는 무한 위수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표수라고 하는 어떤 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소개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곱셈에 대해서는 모든 원소가 역원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는데, 자, 이런 환이 주어져 있을 때 곱셈 입장에서 그 원소의 특성들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원과 영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그 잉여류 환에서 물론 이제 그 1학기 때는 이제 잉여군에서 얘기를 했었죠. 즉 잉여군은 아니고 잉여류에서 곱셈을 생각하는 거니까 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자, 지엔 바를 생각할 때 자, 원소가 모두 n개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연산을 덧셈을 생각하면 군이 되는데, 곱셈을 생각하면 군이 되진 않습니다. 자, 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G4 바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은 어떻죠? 0은 아니면서 2하고 2바를 곱했을 때 0바가 됩니다. 자, 이런 원소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불렀죠? 이런 잉여류들에서, 즉 0이 아닌데 또 0이 아닌 다른 녀석, 물론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동일했지만 얘도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닌데 곱했던 0이 나오는 그런 원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3 같은 경우는 곱했을 때 1이 되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긴 하지만. 자, 이런 원소를 우리가 이러한 잉여류들에서 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인자라는 표현과 단원이라는 표현은 1학기 때 이미 한번 만나본 단어인데요. 자, 그때 약속한 이러한 그 용어들을 조금 더 일반적인 환으로 이제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질은 똑같게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가 되도록. 자,
그러면 단원의 의미는 예전에 뭐였을까요? 자, 물론 이제 같은 거니까 단원인, 뭐 얘도 단원이고 얘도 단원인데, 자, 단원은 지금 보는 것처럼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에서 단위원을 이제 갖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여건을 생각하려면, 자, 단위원을 가지는 환에서 어떤 원소는 여건이 존재하고 곱셈에 대한, 어떤 원소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를 0이 아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를 단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생각했던 단원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잉여류들만을 가지고 단원 영인자를 구분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환에 대해서 단원이라는 용어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영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인자도 자, 그 값은 0이 아닌데 또 다른 0이 아닌 어떤 거랑 곱했더니 0이 되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바 같은 경우, 자, 그러한 것을 영인자라고 일반적인 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환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원소 A는 단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원소 A는 영인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1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단원이라고 얘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0은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닌 원소 중에서 A에다가 다른 B를 곱했더니 1이 되고 또 B하고 A를 이제 순서를 바꿨더니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그런 원소가 있으면, 그런 원소 존재하면 A를 단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0이 아닌 원소면서 결국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를 단원이다 라고 부르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A가 단원이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 결국 B가 되는데 이 B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기호를 쓰겠습니다. 여건이라고 부르고 곱셈에 대한 A의 인버스라고 쓰겠습니다. 즉 A가 단원인 경우에는 A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A 인버스 A 곱하기 A 인버스나 A 인버스 곱하기 A가 1이 되는 그런 원소를 A 인버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단원의 정의. 자, 영인자의 정의를 보죠. 자, 영인자는 뭐 반드시 이제 1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도 A를 영인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A가 0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A에다가 또 다른 0이 아닌 무언가를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B가 하나라도 있으면 A를 영인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즉, A 곱하기 B가 0이던가 혹은 B 곱하기 A가 0이 되면서 두 개 다 0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B 곱하기 A가 0이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환환이 아닌 경우에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지도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다시 영인자라고 부르려면 일단 A 자체는 0이 아니면서 뭔가 B를 곱하는데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두 개 중에 어떤 거라도 0이 되면서 이때 곱하는 것이 0이 아닌 B가 존재할 때, 다시 정리하면 0이 아닌 A에 대해서 0이 아닌 것을 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런 B가 존재하면 A를 영인자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단원이든 영인자든 그 자체가 0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환이 있으면, 자, 그 중에 이제 0이 있겠죠. 0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단원이 있다면 여기 있을 텐데, 단원은 이제 0은 아닌 것 중에 단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단원의 집합과 0은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영인자들을 모아둔 집합이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0하고 당연히 정의에서 공통 부분이 없는 거고요. 자, 단원과 영인자는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가 A가 여기 있다고 하죠. A가 단원이라고 하면 A가 영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A는 영인자는 아닙니다. A는 영인자가 아니다. 단원은 영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확인하면 두 집합이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A하고 지금 A는 단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닌데요. 자, A하고 어떤 다른 원소를 오른쪽에 곱하든 왼쪽에 곱하든 0이라고 한다면 A는 단원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왼쪽에 A 인버스를 곱해보죠. 자, 그런데 이 값은 뭐죠?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얘를 먼저 곱하면 1이 되고 1과 B를 곱하니까 0이 됩니다. 즉 A하고 다른 녀석을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그 곱하는 값이 무조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다 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A 인버스 이제 오른쪽에 곱하면 되니까, 즉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다가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인자는 0이 아닌 걸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거는 무조건 0밖에 없으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원이면 영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반대도 되겠죠. 네. 물론 이거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되겠죠. A가 영인자가 아니다, 부정이니까 A가 영인자면 A는 단원이 아니겠죠. 네. 같은 명제를 대우명제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인자와 단원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성을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0도 아니고 영인자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뭔가가 또 여기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0하고 영인자들의 집합과 단원의 집합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단위원 1을 가진 환에서 이제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단위원 1을 가진 환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단원을 얘기를 할 때 1이 필요했었는데요. 단위원을 가진 환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단위원 1을 가진 환에서는 1과 0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1과 0이 같은 경우에는 그 환이 너무나 간단한 환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1과 0이 왜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수에서는 당연히 1과 0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입니다. 즉 환의 공리를 만족하는 그런 대수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환의 단위원 1이 있다고 할 때 그 단위원 1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 실수 1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원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자, 그 환의 다른 원소, 아무 원소나 A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1은 단위원이니까 A는 A 곱하기 1과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1과 0이 같다면 A 곱하기 1 대신에 A 곱하기 0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환에서 0과 다른 원소를 곱하면 무조건 0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무슨 뜻,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원소든지 이게 성립하면 A는 무조건 0이다 라는 겁니다. 즉, 환 아래는 0 말고 다른 원소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원소가 0이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 R이라고 하는 환은 오로지 원소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과 0이 같다고 하지 않았냐? 1은 어딨냐? 네, 이 0이 1인 겁니다. 즉, 원소가 하나짜리에서는 그 원소 자체가, 원소 하나인 그 원소 자체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도 하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실은 원소 하나짜리 환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사실은 같은 연산입니다. 자, 어떤 환이 하나 있는데 거기 원소가 뭐든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A 하나만. 그러면 덧셈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아래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는 건데 원소가 A밖에 없으니까 A 플러스 A만 가능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환 아래 원소를 결과값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합하는 그 대수적인 그 릴레이션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환이지 그리고 말이 덧셈하고 곱셈이 있는 거지, 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특성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겠죠.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단위원 1을 가진 환에서 1과 0이 같으면 이렇게 트리비얼한 환이 만들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원 1을 가지는 환을 생각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과 0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겠습니다. 즉 1과 0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이제 1과 0이 같아서 그 R이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환이라면 이 중에 단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인자도 없습니다. 왜? 단원과 영인자는 일단 0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건 0밖에 없는 거죠. 물론 0이자 1이긴 하지만 근데 단원이나 영인자는 0은 아닌 다른 원소면서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단위원 1을 가진 환을 얘기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없으면 1과 0이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명시적으로 이 가정을 넣긴 할 텐데 혹시 빠지게 되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원과 영인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또 일반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G4 바에서 자, 여기서 0은 0이고 단원은 뭐죠? 얘하고 얘가 단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영인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0, 그 다음에 단원, 영인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 영인자도 아닌 그런 원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단원들만 모아 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G4 바의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기약, 잉여, 류군이라고 불렀죠. 그 이유는 실제로 군이 됐었죠. 즉 곱셈에 대해서 왼쪽은 군이 안 되는데 이쪽은 군이 됩니다. 단원들만 모아두면 그 잉여군에서는. 자, 이러한 성질이 그 일반적인 환에서 우리가 단원을 약속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1을 가진 그런 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1과 0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때 U of R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R에 있는 단원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원의 집합입니다. U는 R에 있는 원소인데 단원들을 다 원소로 하겠다. 자,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지금 환에 주어진 이 곱셈을 이 집합에 이제 이 집합에만 이제 제한할 때 군이 된다는 겁니다. 군. 마치 기약 잉여군처럼, 잉여류군처럼. 자, 그래서 이 군을 우리가 단원들로 만들어진 군이다라는 의미에서 단원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닛 그룹. 근데 물론 이런 단원군은 이제 환이 주어져 있을 때, 물론 이제 환도 이제 단위원 1이 있고 1과 0이 다른 그런 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군이기 때문에 R의 단원군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U of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어떤 집합이 이제 군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그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집합은 U of R인데요. 자, 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금 전에 단위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1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녀석은 단원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은 단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단원의 조건은 0이 아니면서, 자, 0이 아니라고 가정했죠.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1은 1 곱하기 1이랑 같습니다. 즉, 이 녀석에다가 자기 자신 곱했더니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이 아니라 1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얘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여건을 갖고 그 여건이 바로 1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0이 아니면서 이 녀석은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원소 존재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단원이 되는 것이죠. 즉, 1은 U of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U of R은 공집합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지금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환에서 주어진 연산인데요. 즉, 환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하면 환의 원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연산을 이 U of R이라는 집합에 제한했을 때 이것 자체가 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산이 이 집합에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A하고 B가 환 R의 원소뿐만 아니라 이 U of R의 원소인 경우에 A하고 B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환 R의 원소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군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지만 이 곱셈이라는 연산이 이 집합에 잘 정의가 된 것이죠. 자,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즉,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이 집합, U of R이라는 집합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A, B가 단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원소 단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로 A, B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괄호가 여기 있어서 첫 번째로 갈까요? 네. A하고 B 곱한 건 0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단원이고 B도 단원인 거니까 뭐 어떤 걸 택해도 상관없는데 A가 단원이기 때문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해서 그것을 왼쪽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곱하게 된다면 이 결과는 1이 됩니다. 즉 B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을 정의해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B가 단원이라는 사실의 모순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0이 아닌 원소면서 A, B에다가 다른 원소를 곱했을 때 단위원 1이 되게 하는 원소가 있어야지만 단원이라고 불렀죠. 자, 여기다 뭘 곱하면 1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B 인버스 A 인버스죠. 물론 B 인버스 A 인버스는 존재합니다. A하고 B가 단원이니까. 자, 곱하면 1이 되죠. 물론 B 인버스 A 인버스를 A, B 앞에 곱해도 1이 됩니다. 따라서 A, B 곱한 거에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그 값이 B 인버스 A 인버스가 되는 것이죠. 자, A, B 곱한 것이 0이 아니고 그 녀석에 다른 녀석을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므로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A, B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이 연산이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이것이 군의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리는 뭐죠? 지원, 곱셈,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입니다. 자, 결합법칙은 어떨까요? 자, 이 결합법칙은 이미 환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환이 되려면 결합법칙이 만족을 해야 되죠. 곱셈에 대해서. 따라서 그 환의 부분집합인 U of R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할 때도 결합법칙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거 오케이. 두 번째, 항등원의 존재성.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나요? 네, 있죠. 조금 전에 1이 단원이었으니까 항등원이 이 단원들의 집합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원의 존재성이죠. 즉, A가 U of R에 있으면 A에다가 다른 원소를 곱해서 그 1이 되게 하는 원소가 존재하느냐.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U of R이 군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역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 다시 쓰죠. 네. 자,
G3 여건의 존재성은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군에서 자 임의의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exist 어떤 다른 원소가 있느냐, 이 집합 안에 어떤 거 A하고 B를 곱하거나 B하고 A를 곱해서 1이 되는 B가 이 집합 안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일에 성립한다면 B가 뭘까요? 네, 아마도 이 식을 생각하니까 B는 A의 인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A의 인버스는 네, A가 지금 단원이니까 A 인버스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A의 인버스는 존재하지만 A의 인버스는 R의 원소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A 인버스 자체도 U of R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U of R에 있는 A에 대해서는 A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이 A 인버스도 U of R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네. 자, 어떤 원소가 U of R에 속한다는 얘기는 단원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A 인버스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만일에 A 인버스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양쪽에 A를 곱해보죠. 그럼 A 인버스가 A 곱하기 0이 됩니다. 이 값은 0이 되죠, 무조건. 자, 이 값은 뭐죠? 1이 되는 거죠. 여건을 곱했으니까. 따라서 1과 0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과 0은 다르다라고 하고 출발했죠. 그래서 1과 0이 다르다는 것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A 인버스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A 인버스가 단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A 인버스에 다른 녀석을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네, A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한 A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A 인버스의 인버스는 A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A 인버스 자체도 단원입니다. 따라서 그 G3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U of R은 군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따질 게 많긴 했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은 이제 여기는 그냥 한 줄만 썼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면 바로 군이 되고 이 군을 단원군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단원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그젬플 하나만 보고 잠깐 또 쉬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정수들로 구성된 환에서 단원군은 뭘까요? 자, 정수들 중에서 단원들은 뭐냐를 봐야 되겠죠? 단원은 이제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1, 마이너스 1 말고는 없습니다. 자, 유리수, 체를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이 단원일까요? 0이 아니면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들인데 유리수에서는 체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집니다. 따라서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가 될 거고 이 유리수 전체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을 Q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1학기 때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자, U of R은 비슷하게 체가 되기 때문에 R 자체가 결국 0만 제외하면 모든 게 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원군은 R 스타가 됩니다. 실수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집합. 자, 복소 수치도 마찬가지죠. C 스타가 됩니다. 단원 군이, 이거 곱셈에 대한 군이 됩니다. 자, UH, H가 해밀턴의 사원수 환인데, 자, 이 사원수 환은 나눗셈 환이었습니다. 즉, 채는 아니지만 사채긴 하지만 나눗셈이 가능했습니다. 나눗셈 환이죠. 나눗셈 환이라는 얘기는 0을 제외하면 모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0을 제외하면 모두 역원을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H의 단원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0을 제외하면 모두 단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H에서 0을 제외한 집합, 그 집합을 간단하게 H 스타라고 위에서 Q 스타, R 스타, C 스타를 쓴 것처럼 자, H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군이 되는 것이죠. 곱셈 입장에서.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네, 네, example 3.2.2까지 하고요. 3.2.3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